이정호의 찍으면 간다. 딜사이트S 이정호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그래도 어제 우리 시장 잘 버텨줬던 것 같아요. 어제 장이 너무 잘 버텨준 게 오늘 좀 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있어요. 오히려요. 네, 그나마 미국 증시가 고압 정도로 끝나는 게 좀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차별화된 장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지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모습세가 안 나오고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혼조세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대응을 해야 되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약간 조금 대형주 장세에서 중소형주 장세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도 보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이나 이런 부분도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됐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이제는 중소형주로 눈길을 져봐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가 또 실적 시즌 대목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 실적주 눈여겨보기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고요. 자, 우리 이정호 전문가의 수익률 탑5부터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위 변동이 있었거든요. 자, 탑5 1위에는 한전산업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한전산업 수익률 70% 가까워 오는 구간이고요. PI 첨단 소재, 유한양행, 사막컨덴서 그리고 5위로 오진엔텍이 자리를 했습니다. 자, 한전산업 원전주잖아요. 네. 어제 우선협상 대상자 한국이 선정이 됐다 소식에 갭상승 출발했고 한전산업 장중에 상한가 터치가 됐고요. 근데 윗골이 좀 길게 달린 채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지금 한전산업은 어떻게 볼까요? 원전 관련주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해드리자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많이 눌렸을 경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그 대기자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가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 원전 수주는 체코가 저가 수주나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시발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동유럽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주 이슈나 이런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국내 또한 원전 관련해가지고 늘린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원전 관련주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딱 조선 느낌이랑 많이 비슷해요. 조선도 어떻게 보면은 2019년도에 저가 수주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너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손해 보는 거 아니야? 하는데 1, 2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시장의 주도주가 된 모습세가 나왔었는데 원전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가 수주로 놀림을 받고 있지만 그게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올 거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원전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한전산업 상한가 찍었고 윗골이 길게 달렸고 그런데 오히려 단발성으로는 좀 더 눌릴 가능성도 있지만요. 원전주 계속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그 흐름에 발 맞춰서 정말 좋은 종목들 앞으로도 많이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AS 들어가 볼게요. 먼저 신라교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8일에 받았던 종목이고요. 수익률은 2%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 수익 잘 나는 종목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신라교역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반기가 점점 앞서시고 시장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저는 배당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시장이 가장 많이 빠질 때 봐야 되는 종목들은 배당주입니다. 왜냐? 배당 주는 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가가 하락을 해? 그러면 나는 지금 투자를 하면 배당 수익률을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신라교육 같은 경우는 매년 거의 500원의 배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에서도 주가는 방어를 해주는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갑자기 시장이 혼란하면서 급락이 나올 때 이런 종목들, 배당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 종목은 또 같이 빠졌을 때 그때 들어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진입가 부분에서 되게 근접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유익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AS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어서 갖고 오셨다 말씀 주셨고 목표가가 그때 어디였죠? 목표가가 아마 14,000원 부분이었을 거예요. 14,000원 그대로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막 컨덴서 가져와 봤는데요. 사막 컨덴서 수익률은 16%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7월 5일에 받았던 MLCC 관련해서 받았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제 미래에셋에서 리포트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목표가 6만 원까지. 이 종목은 우리 계속 홀딩이겠죠? 이 종목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MLCC 관련해가지고 삼성전기
계속적으로 잘 나가주는 모습세가 있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건 사막 콘덴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삼성전기랑 이 종목이랑 되게 많이 고민을 했지만 이 사막 콘덴서를 갖고 왔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MLCC 쪽으로 좀 더 집중된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집중적으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홀딩 관점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막 컨덴서 계속해서 끌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우 전문가 좀 더 가까이 자세히 만날 수 있는 방법, 초록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 우리 이정우 전문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검색창에 딜사이트 S 이정우에 찍으면 간다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자, 오늘의 종목들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한화오션이요. 네. 조선주 가져오셨네요. 네, 조선주 가져왔습니다. 네, 한화오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슈퍼사이클 기대를 받는 조선업이다. 하반기의 주도주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 조선주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조선주를 갖고 온 게 되게 늦은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타임에서는 이제는 조선주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지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섹터는 누가 보래도 조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슈퍼사이클이 기대받는 조선업 네, 계속적으로 안 좋았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19년도부터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왔지만 그게 다 저가 수주였던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이번 연도부터 어느 정도 다 털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비싼 배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만큼 이제부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은 많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주가의 탄력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 많은 가장 조선의 강력한 라이벌은 HD 현대중공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하나오션을 선택한 이유도 있으니까 그것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한화오션 첫 번째 포인트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라는 거네요. 이게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나오션의 매력은 이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미국 법에 의해서 미국 본토에서 배가 출항한 배는 다시 본토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배들은 다 미국에서 수리 및 정비를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필리조선소는 바로 미국 함대, 미국 군대, 해군 옆에 바로 붙어있는 조선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도 여기에 이거 인수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이 적자인 조선소를 왜 인수하냐? 너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인수하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하나시스템과 하나오션이 같이 투자를 하면서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왜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정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연 20조 원 규모로 많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오션이 미국에서 조선이나 이런 부분, 정비를 가져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부분에 하는 부분도 있겠다라고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국방력에 저는 키포인트를 잡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라이벌 미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함대가 지금 약 350척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만간이면 400척까지도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미국도 그거에 따라서 발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미국은 300척이 안 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미국 조선 사업이 많이 하향 산업이 됐어요. 많이 약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더욱더 늘려 나가야 되는데 늘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냐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 자체적으로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하나가 딱 꼬집어서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2045년까지 350척까지도 늘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하나가 여기를 인수하고 정비 산업에서 어느 정도 미국 해군의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습득한 다음에 여기서 미국 해군의 선조나 이런 부분도 받으면 또 폭발적인 매출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하나오션, 많은 조선 종목들 중에 하나오션을 선택한 이유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조선업 쇠퇴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 보니까 국방적인 측면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국내 조선업 쪽으로 훈풍이 불 거다 기대감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하나오션 주목을 하셨다고 말씀 주셨고요. RSU 제도를 도입했다 하는데 RSU는 뭔가요? 네, 이게 좀 재미난 부분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네.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하나그룹에서
임원들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성과금 대신 주식을 나눠주고 있다라고 보시는데 이게 이제는 팀원급까지도 팀장급까지도 확대되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팀장급에서 나는 현금 받을래, 너 주식 받을래 하는데 주식을 받는다라고 한 비율이 88%가 넘어요. 네, 가득 기간은 3년 정도인데 좀 짧습니다. 기존보다. 기존에는 한 5년에서 10년이었던 부분에서 3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주식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이 나는 현금보다 미래의 우리 회사 가치가 더 높게 평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주인 의식을 갖고 회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우리 어떻게 보면 내부인이 더 잘한다고 하잖아요. 네. 주식은.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 좀 더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는 만큼 주주 친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더 한 발 앞서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다른 조선주와 다른 매력이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과도 어떻게 보면 결이 좀 비슷한 부분이겠어요. 네, 맞아요. RSU라는 게요. 이제 한화오션 가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조선주 대비해선 너무 많이 못 오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한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네, 다른 조선주보다 많이 못 올랐던 이유는 아직까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연도 딱 예상하는 게 흑자 전환 딱 여기까지인데 다른 회사들은 흑자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더 나온다는 점. 이 회사가 다른 회사들보다 한 발짝 늦게 실적이 더 개선이 되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주가 탄력도 그만큼 못 받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 방산이나 이런 쪽으로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점. 미래 가치는 더욱더 저는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3만 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어제 종가가 34,400원 선이었는데요. 목표가 34,000원까지 바라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손절가 27,000원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네, 관련해서 맞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야기 들어볼게요. 굴삭기 전문 업체다. 네, 맞습니다. 굴삭기 전문 업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포크레인이라고 하고 있고 포크레인에 현대라고 써져 있는 거 이게 다 이 HD 현대건설기계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요 또 다른 제품으로는 힐로더 그리고 핸들러가 있는데 핸들러 같은 경우는 약간 인형 뽑기처럼 생긴 그 건설 장비 보셨을 거예요. 네, 뭔지 그게 알아요. 핸들러라고 보시면 되고 힐 로더는 약간 밀면서 이게 땅을 민다? 약간 그렇게 생긴 장비. 우리 애기가 되게 좋아하는 그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이 제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HD 현대 인프라 코어도 있는데 왜 하필 HD 현대 건설 기계냐라고 보신다고 하면 둘 다 비슷한 부분을 장비를 합니다. 건설 장비를 하는데 큰 차이점을 본다고 하면 현대라고 메이커로 써져 있는 부분이 HD 현대 건설 기계고 현대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는 디벨론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차이점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굴삭기 전문 업체로서 현대 건설기계 말씀 주셨고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최대 공항 재건 산업에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 이번 재건 산업 정말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큰 규모라고 말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좀 수혜를 많이 받겠어요. 네, 이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키포인트가 여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현대건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인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최대 공항의 이 재건 산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MOU까지 체결했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는 포크레인이나 건설 중장비를 사용하려고 하면 현대 인프라코어를 쓸까? 아니면 HD 현대건설기계를 쓸까라고 봤을 때 저는 현대라는 메이커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HD 현대건설기계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계열사는 아닙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이고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건 HD 현대중공업 계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룹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인프라코어나 현대 인프라코어를 사용하냐 이건 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에 HD 현대건설기계가 좀 더 강세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여겨지는 점 그런 부분이 좀 더 현대건설과 탄력성이 좀 궁합이 잘 맞지 네.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차별화되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세 번째로는 2분기 실적 하회가 추정된다. 사실 원체 건설 업황 자체가 안 좋았었다 보니까요. 이 부분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네, 건설기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 안 좋아질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치보다 하이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빠져주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재건 관련해가지고 올라가는 건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저는 이 재건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하반기에 가장 큰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는 만큼 왜냐 전쟁 관련해가지고 너무 오래 끌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재건도 이제는 나와야 된다. 네. 원전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랜 시간 걸려서 이제 성공하는 모습까지 나왔잖아요. 전쟁도 종식까지 얼마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만큼 이제는 재건 관련주 봐야 되고 재건 관련주에서 어떻게 보면 대형주 하나, 중소형주 하나 들고 가야 되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형주를 봤을 때 HD 현대건설기가 거기에 제일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주가는 또 실적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빠져주는 모습세 지금이 투자의 적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좋아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고 그럼 가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의 매수가도 궁금하고요. 목표가는 어딜까요? 네, 매수가는 6만 원 이하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6만 7천 원, 손절가는 5만 4천 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괜찮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 좀 세게 눌려주는 모습세가 나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리포트 예상치 하향한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온 모습인데 물론 내가 들고 있을 때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 좀 짜증 나지만 그 관망 시점에서 딱 이런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너무 매력적이게 흘러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매수 적기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5만 원 선인데요. 목표가를 6만 7천 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HD 현대건설기계 말씀 주셨고 우리 얼마 전에 현대 에버다임 받았던 기억도 나거든요. 비교했을 때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최선호주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형주 하나, 중소형주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현대 에버다임을 눈여겨보는 게 지금도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종목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즘 상반기에선 대형주들이 잘 갔습니다. 하반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중소형주들이 잘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예상이지 그러니까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섹터에서 종목을 나누면서 비중을 분산 투자하는 방법 이게 저는 괜찮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오늘 받았던 HD 현대건설기계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좀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방법 초록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 이정호 전문가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검색창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딜사이트 S 검색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상단에 QR코드 찍으시고 1644-5607 번호까지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려볼게요. 이정호의 찍으면 간다.